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소환을 했고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을. 자, 이것이 하나의 시청 포인트였고, 그리고 또 다른, 여기 보면은 이재명을 제외한 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판검사들입니다. 판검사들.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판검사들이네요. 유창선, 강규태, 김동연, 다 판사들, 이원석 검사들, 검사. 단죄를 해야 될 판검사들이 오히려 이재명 봐주기를 했다. 그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포인트 하나는 이재명은 왜 구속되지 않았나. 그리고 판사들의 폭탄 돌리기도 작용을 했죠. 판사들이. 먼저 누가 하나 선고를 빨리 하면은 개딸들의 표적이 될 거니까. 개딸들의 좌표를 찍어서 못 살게 굴 거니까. 그게 겁나서 판사로서의 책임과 업무를 다 하지 못한. 그래서 이재명이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정치판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탄핵을 늦추고 있는, 민생은 돌보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조계의 판사와 검사들의 책임이 크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 포인트 두 번째는 문재인과 이원석, 또 이원석입니다. 검은 커넥션 2호. 자, 오늘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과 이원석의 검은 커넥션 2호. 일단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발됐습니다. 고발됐는데 어디로 고발됐느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 그 소환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그 이원석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이창수의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 이원석을 수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이원석의 임기가 9월 15일이죠.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일단 고발자는 이종배. 네, 죄송합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인데,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어떤 이 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 쪽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하는 인물이죠. 지금 김정숙 씨의 그 타지마할 의혹을 비롯해서 세 건을 고발을 한 사람도 바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자, 그 이종배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혐의는 하나는 공무상 비밀 누설, 하나는 직권 남용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뭐냐면은 윤상현 의원이 제기를 했었죠. 그때 5월 달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인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비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 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27명이 국회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지검장을 감찰을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집단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전주지검장이 누구냐? 바로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윤상현 의원의 추측으로는 그러면은 그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협의를 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다는 걸 이제 알았겠죠. 이원석이 두 사람만 했으니까는 뭐 박성재 장관이 누설을 했을 리는 없고, 그럼 이원석이 그 이야기를 문재인을 수사를 하던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은 이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하던 그 이상직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사건이죠. 이 문다의 그 태국 이주와 연관된. 그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져간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러면 대대적인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뭐 인사수석이나 이 사람들을 막 전주지검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면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턱 밑에까지 이창수가 다 수사를 해놨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은 수사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수에 대한 흠집을 내서 아마 인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을 감찰을 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 주변을 강압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이죠.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27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압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사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주지검장이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집단 행동을 한 것 아닌가. 그럼 이것을 어디서 알았겠느냐? 바로 이원석이 기뜸을 해준 것 아닌가.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원석을 고발을 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걸 붙인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또 하나 직권 남용 혐의는 뭐냐면은, 직권 남용 혐의는 얼마 전에 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을 해서 대면 조사를 했는데, 언론 보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팀에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수사팀에게 반드시 대검으로 불러서, 검찰로 불러서 공개 수사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라. 사과를 받아내라. 이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를 받은 데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검으로 불러라, 공개하라, 사과 받아내라. 근데 실제로는 대면 조사를 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했죠. 그리고 그때 어쨌든 그 검찰을 통해서 사과 발언을 했다고 그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으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대검의 입장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대검은 일단 부인을 하죠.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곳이니까 여당과 결탁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일이죠.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은 검찰총장이 이 야당과 결탁을 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일단 반박을 합니다. 언론 공개를 통해서 대변인실입니다. 대검 대변인실.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했다. 그래서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다. 자, 유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사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구속되지 못한 때도 책임이 크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로 일종의 내통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면은 이 사법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겠죠. 근데 대검은 거꾸로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이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까지 출마를 했던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죠. 자,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페이스북, 휴어진데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은, 선택적 법불악의를 하고 있다. 법불악의. 이 법은 기한 신분의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건데,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되 어떤 귀한 사람에게는 아부를 하고 어떤 귀한 사람에게는 아부하지 않는다. 아부를 하는 귀한 사람은 여기서 누구냐? 문재인, 이재명이다. 아부를 하지 않는 귀한 사람은 김건희다. 이걸 선택적 법불악의,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비위 의혹 수사에는 아주 소극적인데, 왜 유독 현 정부의 특정 수사, 김건희 수사에만 열을 올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이거 어디선가 뭐 이렇게 확실한 제보나 첩보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상당한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 재기수사 고검에서 명령했는데 좀 이게 진척이 없죠. 이 임종석과 조국을 겨냥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지금 저렇게 탄핵 외치고 다니는데도 이 수사 저거 하는지 안 하는지,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아무런 청와대 핵심 고위층에 대한 수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죠. 춘천지법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불러들여서 대법원장을 시켰고, 그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든 좌파 성향의 판사입니다. 대법원장을 시켰고, 저는 여전히 기억에 또렷한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각급 일선 재판부에 재판을 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곧 여론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론 재판. 그때 뭐 촛불 민심 해가지고 막 적폐청산 이런 막 수사하고 재판했죠. 그럼 여론 재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막 여론에 따라서.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 그러니까 김명수 법원 체제가 이 조국에 대한 재판도 질질 끌고 전부 다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3년 5개월 전에 고발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것도 임성근 부장판사, 그 양승태 법원에서 그 사법거래 뭐 이런 게 의혹이 있다고, 나중에 무죄가 됐지만은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임성근 부장판사가 몸이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김명수가 이 수리 못해. 내가 수리하면은 지금 당신 탄핵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민주당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민주당 눈치를 봐가지고 건강이 안 좋다는 사람을 사표도 수리를 못하는, 안 하는. 그리고 그 말을 나중에 안 했다고,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녹취록이 나왔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을 했죠. 그래서 그게 또 거짓말에 들통이 났죠. 그래서 그게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인데 이걸 3년 5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5개월 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임기가 다 되니까는 다른 이제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이제 검찰총장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는 소환을 통보를 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문재인 전주지검의 타이스타제 채용 의혹 수사. 2021년 12월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5명의 전주지검장이 교체가 됐고 올해 1월 9일에서야 수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답보다. 이 수사를 5명, 그러니까 4명의 전주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원석이 지침을 줬든지 눈치를 봤든지 했겠죠. 그런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작년 9월에 부임을 해서 이번 1월 달까지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겁니다. 1월 2월에 그때 당시 조현욱 청와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중기부 장관, 차관 전부 다 불러서 막 수사를 했죠. 그 전에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저도 전해드렸지만은 그 전주지검에 이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안 하고 이것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정을 한 문제죠. 그런데 이거 수사 전주지검에서도 다룰 수 있어 해서 9명의 검사, 형사상부 검사를 다 투입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성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원석이 질질 끌도록 만든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주로 보면은 문재인 쪽 그리고 문재인 쪽과 관련된 이런 수사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착설, 문재인과 이원석의 유착설, 유착이 됐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찰 간부 인사가 그 정보가 유출이 됐다. 문재인 쪽에 그런 의혹 하나. 그리고 이상직의 제3자 뇌물죄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도 있고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수사를 무려 3년, 물론 그전에는 문재인 때야 뭐 질질 끌었겠죠. 그런데 3년 5개월 만에 수사를 하는데 문재인 때 끌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 이원석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벌써 소환을 했고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독 이재명 쪽과도 그렇지만 문재인 쪽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